네, 시장이 이렇게 내달리니까 조금은 겁이 날 지경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MTNW 김도현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시기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시장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판단 좀 들려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아주 강하게 장 전에 우리나라 시장 출발 직전에서 미국에서 길리어드사, 참 발음도 안 됩니다. 렘데시빌이라는 물질 자체가 코로나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증증 환자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화답이 되면서 시장이 아주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기준에서 특히 코스피마저도 이렇게 갭상승 중으로 아주 크게 좀 올라왔던 부분의 특징이 추가적으로 상승 부분을 좀 열어둬 있는 상태인데요. 아쉬운 부분은 하나가 뭐냐면 변곡 구간의 날짜가 들어오면서 오늘 돌발적인 호재에 대한 화답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분명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 자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쪽 부분이 프로그램성이 유발되면서 올라왔었거든요. 보시면 코스피 시장 쪽에 대한 프로그램성을 보셨을 때 공격적으로 오늘 매수세가 완전히 꽉 채우면서 왔었지만 실제 우리가 11시에 중국 GDP 오늘 핵심적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이 부분에서 예상치 부분하고 비교를 해본다라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쪽에서 유도했던 매수세가 막판고까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오늘 돌발적인 호재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화답만 됐다. 라는 관점, 연속성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쪽에서 저는 이제 오늘 시장에 주도를 했던 것은 어제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을 유동시켰던 외국인들이 5천억대 매도 규모가 오늘 3천억대 쪽으로 비차익 매수를 동반시켜서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다. 그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제 종목 장세의 진검승부. 아까도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실적 시즌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는 쪽에서 실적의 성장에 대한 훼손이 없는 부분으로 살짝 위축만 돼 있는 종목군들로의 키높이 슈팅이 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월요일장 특히 다음 주 주초 부분에서 이 주말에 길리어드 부분에 관련돼서 노이즈가 하나 생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쪽으로 그 부분 보면 급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코스피 시장 쪽과 코스닥 쪽으로 하나를 또다시 한번 코스닥 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월 17일 최고점 이후에 다시 고점 부분을 형성했던 3월 5일 때 부분까지 거의 꽉 채웠는데요. 이 부분에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갭맥 부기가 여기에 숨어있는 갭 부분 하나가 남아있죠. 그런데 지금 종목군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극소수 쪽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과연 이 부분을 채우러 가기 위해서 그 종목군들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겠죠. 시장에 오는 수급의 특징들로 놓고 보면 실제 키높이가 지수하고 연동돼서 이쪽 고점에 대롱대롱 있는 종목군보다는 최근에 3월 마지막 주에서 4월 첫째 주 쪽에 걸려있는 종목군들로의 매수세가 기관 쪽 매수세가 집중되어 있다는 관점 놓고 보면 쉬어가자 눌림목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 진실 게임 할 게 있나요? 얘기 듣고 싶고요. 또 진검승부 종목 장세 말씀해 주신 만큼 어떤 종목 주실지도 궁금해집니다. 체크 들어주시죠. 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물질 부분은 우리가 유럽과 미국 그리고 특히 중국 쪽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물질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효용성, 그러니까 효율성에서 치료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임상 결과가 좋았다라고 표현은 되었지만 시간차를 두고 나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또다시 한번 그때 거론되었던 물질에 대해서 실제 효과는 없다라는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길리어드 부분에 대해서 화답은 되었지만 미국 시장도 동반해서 이제 급등 포인트는 잡혀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연결하기가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인데요. 하나 이 포인트에도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시즌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이 확인이 됐고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노이즈 부분의 진실 게임이 주말에 발생될 수밖에 없냐. 벌써 여러분들이 기사를 한번 찾아보신다라면 찾기 전에 노란톡에서 필시기를 찾아보면 바로 나올 텐데요. 이 시즌이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자리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물질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물음표가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단기적인 호재 부분으로 발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의 힌트를 추가적으로 수급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 쪽으로도 판단을 해보면 실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선물 시장 쪽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오늘 위에서 조건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성의 리셀 프로그램을 유도를 시켰지만 막판부에 축소했다는 흔적들을 보셨죠. 그 부분에 지금 마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포지션 쪽에서 제가 이 얘기 드렸습니다. 현물은 관심이 없지만 외국인들 수급의 입장에서 선물 부분에 대한 급락이 나올 때마다 저가를 받아줬던 건 누구였다? 외국인이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계속 공포를 주고 있는 실제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을 버리고 가는 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매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미국과 유럽이 추가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쪽에서 막판부에 선물 쪽에 대한 저가 매수를 받았던 것도 4월 8일부터 다시 받았던 물량들을 익절을 하고 나간다라는 포인트를 놓고 본다라면 분명하게 쉬어가는 템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할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시장 쪽에서 먼저 구리 쪽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리 쪽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고점이 살짝 올라갔죠. 올라간 것까지는 좋습니다. 자, 구리의 포인트는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유가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의 필수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구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편안하게 가는 조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의 고점을 추가적으로 올라갔지만 역시나 저항대가 만만치 않게 걸려있다는 관점에서 이 구리에 대한 오늘 미국 시장 쪽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구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살짝 눌려주는 템포로 만들게 되면 실제적으로 차트상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저점 부분의 급락 부분의 파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의 눌림목까지 완성을 시켜버리게 되면 미국 시장 역시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의 갭 상승 이후에 막혀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P 500을 가지고만 하나를 가지고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이 이미 벌써 반영이 돼서 위쪽으로 3% 이상, 3.5%죠. 시장에서 사실 오늘 종목군들만 보면 추격 매수를 하게끔 유도가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을 어렵게 눌림목으로 매수 타이밍은 분명히 잡았습니다. 앞에서 이제 잠시 뒤에 종목군에서 그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았던 상한가의 상승 서킷 브레이크가 만들기에는 앞의 조건들이 너무 약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갭 상승 부분에서 오늘 아시아장에서 만들었던 고점보다는 조금 더 올려놓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2,910포인트가 뚫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종목군 포인트 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 첫 번째 종목군 쪽에서 SFA를 말씀 좀 드리는데요. 앞서서 코스닥이라는 표현을 좀 드렸었죠. 키높이에 대해서 서로 간의 키높이가 맞지 않은 것을 이격을 좁히려 들어가는 템포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지수는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겠고 실제 이 부분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제 벌써 컨텐츠 쪽은 꽉 찼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눌렸다가 막판부에 다시 컨텐츠 쪽으로 들어오는 템포들을 보셨는데요. 실제 종목 장세 쪽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FA 같은 경우는 이 갭에 대한 이격 부분이 분명하게 삼성전자 부분에 대한 효과도 있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으면서 직전 고점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갭자리 부분에 대해서 돌파해야 되는 안착 포인트죠. 그러면 SFA 같은 경우가 직전 고점이 34,800원대가 뚫어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조금 더 종목 장세 쪽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힌트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테스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적을 예상을 하면서 놓고 본다라면 테슬라 역시도 이번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 쪽에서 놓고 봤을 때 먼저 시장에서 급락 파동을 이용해서 같이 급락이 나온 뒤에 올라올 때 잘 보시겠습니다. 지수하고 연동돼서 횡보를 할 때 횡보해 주었고 지수가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위쪽이 뚫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마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대로 반영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오고 내려왔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템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 고점에 붙여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이런 종목군 쪽에 대해서 기존의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는 포인트로 좀 잡아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있기 때문에 55,700원의 손절가만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 일본 시장에서
올림픽에 대한 개최 불발 때문에 저도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종목을 검색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찾아보던 중에 에코마케팅이 나왔는데요. 너무 강하게 좀 올라왔어요. 수급의 특징에서도 기간 수급으로 좀 땡겨 올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분명하게 요거는 추격 매수라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방송에서 모두 빠져나와야 될 거면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 손절가만 타이트하게 정하겠습니다. 27,500원 훼손하면 요거 묻지도 떠지도 않고 일단 빠져나오겠다라는 전략으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은 SFA, 테스나, 에코마케팅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격 전략 유의하셔서 체크하시고 다음 주에 필승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패시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간 맛과 함께 빨간 맛 즐기는 한 주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도 빨간 맛과 함께 해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주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